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양배추를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올리브와 요구르트에 이어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기도 했던 양배추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영양성분은 풍부해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도 불렸던 채소입니다. 양배추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고 인돌3 카비놀 성분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해주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암 중에서도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데다 그 수치가 미국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위암 환자 수가 많은 이유는 맵고 짠 음식이 많은 음식 문화와 국이나 찌개에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담가가며 먹는 등 특유의 식습관으로 인해 감염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와 비타민 U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면서 염증이나 궤양을 억제하고 출혈을 막아주며 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등의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배추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양배추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피곤해서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는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꼭 드시겠다는 분들은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3분의 2가량 줄어들고 끓는 물에 30초간 데칠 경우 9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했을 때 영양성분 손실이 가장 적겠지만 갑상선이 걱정되신다면 양배추에 열을 가해 익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대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대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기본적으로 대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배추는 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는 음식이고 쉽게 발효가 되는 만큼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발생한 가스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경우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 라피노스라는 성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섭취 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부글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드시고 난 뒤에 가스가 차거나 트림, 복통, 설사 증상이 잦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양배추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우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섭취할 때 농약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배추는 심는 시기가 나비나 나방 등의 애벌레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의 속 안까지 농약이 듬뿍 스며들었다고 생각해서 세척할 때 일일이 한 장씩 떼어내서 씻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는 잎이 자랄 때 안쪽부터 바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자라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산성비 등이 안쪽으로 스며들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양배추의 겉잎은 매끄러워서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출하할 때도 겉잎은 떼어내고 유통되다 보니 구입 후 집에서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겉잎만 두세 장 정도 떼어버리고 물에 5분간 담근 뒤 씻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항암 능력이 탁월한 양배추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가 있다면 독일에는 양배추를 절이고 발효시켜 만든 사우어크라우트라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절임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양배추를 그냥 먹는 것보다 이왕 먹는 거 오늘 알려드리는 절임을 만들어 먹으면 식이섬유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방지해주고 양배추 절임에서 생성된 식물성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에 강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때문에 장의 유익균을 늘리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양배추를 발효시킬 경우 그 속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항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을 청소하고 정장작용과 동시에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양배추의 항암 효과까지 더욱 높아지죠. 지금부터 식초가 들어간 양배추 초절임과 독일식 양배추 절임인 사우어크라우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취향에 맞는 레시피로 꼭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식 양배추 절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때 양배추의 깨끗한 겉잎을 한 장 남겨줍니다. 두 번째, 썰어놓은 양배추를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세 번째, 깨끗이 씻은 양배추를 물기가 완전히 마르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 양배추의 무게의 2%만큼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양배추의 무게가 500g이라면 소금은 10g, 양배추의 무게가 1kg이라면 소금은 20g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소금을 넣은 양배추를 물이 생길 때까지 바락바락 주물러줍니다. 이때 양배추가 으스러져도 상관없으니 양배추에 물이 잘 나오도록 주물러줍니다. 소금과 함께 양배추를 주물러주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당류를 만들어주고 삼투압으로 인해 빠져나온 양배추의 수분이 양배추를 썩지 않게 하는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잘 섞어 버무린 후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국자나 주걱 등을 이용해 최대한 꾹꾹 눌러서 담아줍니다. 이때 양배추에서 나온 물도 함께 담는데요. 양배추가 물에 다 담기지 않으면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배추물이 부족하면 소금물을 넣어 보충해줍니다. 일곱 번째, 아까 처음에 남겨둔 양배추 겉잎을 병의 입구 크기에 맞게 잘라 병에 담긴 내용물 맨 위에 올려두고 눌러 담습니다. 그 위에 소독한 돌이나 간장 종지 등의 무거운 물체를 올려 내용물이 양배추물에 잘 잠기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만든 양배추 절임을 최대한 밀봉 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놓고 발효시킵니다. 발효는 온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6일 정도, 상온에서 발효 후 냉장 보관하면 1년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절임은 식사 때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 초절임은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초간단 양배추 초절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양배추 초절임을 담을 병을 끓는 물에 거꾸로 세워 약 1분간 소독합니다. 두 번째,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세 번째, 식초물을 만들 냄비에 물과 식초의 비율을 2대1로 넣어 끓여줍니다. 네 번째, 파인애플 2분의 1통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여기에 파인애플을 넣어 만들면 향긋하고 새콤달콤한 맛 좋은 초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식초와 궁합이 잘 맞아 관절염 완화에도 아주 좋은데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붕소 성분은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린 성분과 만나게 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주며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 식초, 설탕의 비율을 2대 1대1로 넣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여섯 번째, 소독해둔 유리병에 손질한 양배추를 가득 채워줍니다. 일곱 번째, 식힌 식초물을 유리병 3분의 2 정도만 부어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곱게 갈아둔 파인애플을 넣고 잘 섞이도록 휘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초절임은 냉장고에서 하루 이상 숙성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